1년 매출 380조 원, 7개 품목 대개시장 점유율 1위, 최고 최대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하반기 공채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좌합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정말 밖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는 비고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그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을 방송을 시작했죠. 8주간의 프로젝트인데 우리 PD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 네. 또 시청률이 너무 자체 잘 나왔다.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고. 이거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이 대기업 공채 특집에 대한 취준생들의 갈망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싶고요. 또 취업 사교육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취준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특집을 기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방학 동안 저희가 잡정보센터에서 하반기 공채를 위한 특집을 계속해서 8주니까 뭐 네. 엄청나죠. 한 2달 동안 이어가니까요. 취업 사교육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분의 쪽집게 특강을 듣고요. 엄청났죠. 앞으로 계속 예. 본방사수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다고 예.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쏙쏙 이렇게 취준생들의 걱정을 한 방에 날려주시는 분이시죠? 네. 취업 정보계 어떻게 보면 되게 어제 처음 봤지만 네. 어떤 김고라 같은 느낌, 막 할 소리만 하는 느낌. 네. 직원과 독서를 퍼붓지만 실력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는 여러분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성공 취업의 신화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희 반응이 좋았나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때 주변 반응 어땠어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랑 어느 집이나 성함이 그럽니다, 같아요. 그건. 예. 오 정말요? 네, 윤정 씨가 저희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심지어 성까지. 엄마 보고 있죠? 어쨌든 뭐 굉장히 이 방송의 반향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기업 공채 정보부터 검색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멘토, 커리어 앤 컬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그룹의 합격 비법 중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네. 2014년 삼성그룹 서류 전형이 부활한 이후 취준생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오해도 많고 부담도 많은 부분인데요. 오늘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합격 비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합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스펙업에서는 지금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창에 스펙업을 검색하시고 취업 스펙업에서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업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 대기업 공채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 모두 걱정하지 마시고 스펙업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오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알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그룹 공채 합격 비법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기대를 진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 어제도 저희가 우리 조민혁 강사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했다시피 본인께서 이제 그 자소서 전문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 종목인 자소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 저희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야 자소서 무엇이 중요한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 이거? 번만 할게요. 자소서 이름하야 무엇이 중요한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해서 선배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렇게 저는 안 시켰는데 되나 봐요. 예. 네. 아, 잘했습니다. 선배가 나 사실 안 봤어요. 안 봐서 그래요?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인데요. 어쨌든 강사님께서 한번 해주시면서 시작하시죠. 예. 네. 제가요. 네, 제가, 잘하시던데요. 그 영화 보면 그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뭔가 말 많이 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그냥 해보시라고. 요 무엇이 어디 3번 카메라 봐야 되나? 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시작해 주시죠. 마지막이 아니겠죠 오늘로써. 이 제목을 사실 정한 이유가 저희가 그냥 웃자고 한 게 아니라 네. 네. 구직자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경험을 나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하자면 이게 돌달인지 아니면 함정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자기 경험을 나열하는 경우는 사실은 함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는 또 자기소개서의 그 경향 자체가 글자 수가 깁니다. 글자 수가. 네, 보통 1000자 이상이에요. 그 예. 삼성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1000자 이상이고 지금은 채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권 중에서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 3,500자입니다. 자소서 항목 하나가. 이제 그러다 신한은행은 뭐 5,000자였고요. 그래서 이 글자 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채워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 구직자들은 나열하는 어떤 무엇이 중요한지를 실제로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면은 아까 보신 어떤 이윤정 아나운서처럼 어떤 호감 있는 모습을 그렇군요. 제가- 어쨌든 제가 뭔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엑기스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되도 않는 걸 다 넣는 거. 안 되죠. 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잠깐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네. 우리 그 조민혁 강사님께서 오늘 7가지 항목을 정리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함정인 것도 단단한 돌계단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함정일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5위는 합격 자소서입니다. 네. 왜 합격 자소서? 이거 돌계단 맞죠? 합격 자소서 네. 아니죠, 함정입니다. 네, 함정입니까? 합격 자소서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직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류 통과의 기준이라는 게 어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윤정 아나운서 뭘 많이 본다 그랬죠, 제가? 저런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집중을 안 하면 안 하루밖에 된다는 안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데. 몇 개 내가 했다고. 하루밖에 안 되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많이 보죠. 전문성. 전공. 전공에 대한 맞습니다. 전문성.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서류 전형 때 뭐 이공계는 전공도 보고 뭐 어학 점수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소서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이 지원자가 자소서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 저도 뭐 채용팀 근무한 지 벌써 퇴사한 지 한 5년 이상 지나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 지원자가 정말 자소서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데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자기 선배가 합격 자소서 때문에 했다. 이게 합격 자소서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베껴 쓰는 경우가 족보 같은. 아니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 건 합격 자소서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알아야 된다. 그 점을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끔은 채용팀장님들이 워낙 그 기억력이 좋고 그러셔서 네. 좋은 거는 이렇게 기억을 다 한다면서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베껴했다가는 얘 베꼈구나라고 바로 안다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수만 명 이상이 합격 자소서를 좀 보고 준비하기 때문에 합자서는 참고만 하시고 절대 베끼지 말라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4위는 지원 직무 필요 역량인데 이거는 돌계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지원한 직무 역량은 이제 돌계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합격 자소서 존재하지 않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사실은 저희가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지원한 직무에서 지원자가 과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채용팀에서.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경험 자체를 장황하게 쓰시기보다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단어, 키워드 형태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받아 적으세요. 이거 지금 구직자분들이 받아 적으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적으라고 안 합니다.
학생들이 암기하는 걸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네. 중요해요. 네. NCS라는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무 역량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ncs.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직무 역량,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뭐 연구개발, 생산기술, 마케팅, 구매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내가 그 지원하시는 직무에서 강조하는 그 키워드들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선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학생들이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오류가 소통을 잘한다, 뭐 대화를 잘한다, 배려를 잘한다, 열정을 잘한다. 이런 키워드들은 직무 역량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예를 들면 구매 직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 협상력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품을 구매할 때 내고한다 그러죠. 네, 거래 상대방과 얼마나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소서에 만약에 구매 직무 지원자 같은 경우에 뭐 소통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리더십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실 게 아니라 그 협상력을 사례. 발휘했다. 그렇죠. 사례. 네. 네.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원 직무 필요 역량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그런 추상적인 말보다는 내가 실제 그렇게 했던 사례들을 그렇죠. 써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3위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네요. 이건 그렇죠. 뭐죠? 질문, 네. 질문을 질문에 돌게 사실은 이거 네. 1위로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엄청난 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순위에서 내려오긴 했는데요. 질문에서 뭘 물어봤는지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지원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CJ 제가 자소서 항목 지금 생각나는 게 CJ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원자가 지원한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네, 이거를 갖다 꼭 이 최소한 회사여야 하는 이유.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좀 자세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CJ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다음에도 다루겠지만 외식 회사도 있고 방송 회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유형의 회사 군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 내가 만약에 재당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외식 회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재당도 있고 푸드빌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럼 그 외식 회사들 중에 왜 재당인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렇죠. CJ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 설탕 만드는 회사를 그렇죠. 지원한 이유. 네. 그러면 재당하고 푸드빌은 분명 또 성격이 다른 회사거든요. 그러면 두 회사의 어떤 차이점을 내가 알고서 써야 되는데 어렵죠,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CJ 편에 이제 다루겠지만 예. 그럼 사실상 CJ 재당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실제로 읽은 자소서인데요. 자취방에서 그 뭡니까 즉석밥, 네, 즉석밥을 2년 동안 넣어놓고 생활했던 그 경험을 쓴 거예요. 너무 고마운 회사다 재당이.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다는 안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그래, 그거는 뭔가 네. 본인이 와주는 것 같은 아,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자소서를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재당이. 왜? 그 아, 즉석밥을 만들어줘서. 만들어줘서? 사실 채용팀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이 되지 말고 그럼 계속해서 고객으로 남으렴. 드시면 되겠네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냥 먹어라. 그냥 이렇게 하고 떨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에서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함정일 밥을 것 해서 고마운데 네. 이런 점이 아쉬워서 이런 그렇지. 걸 내가 바꿔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뭐 이런 거면 되지 않을까요? 좋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요새 내가 네.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흑미밥이라든지 현미밥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나는 생산 관리자로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합격이죠. 이렇게 쓰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인이 너무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얘기해줘야죠. 예, 이거 너무 돈 무사하다. 돈 없는 알려줘야죠. 돈 없으신 분들 아까 보라고 사교육을 했는데.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 기업마다 다른 자소서 항목이 왜 다른지 맞아요. 또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항목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2위 알아봐야 될 텐데요. 2위는 쓰지 마라 삼총사. 예, 이것도 좀 뭐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정말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한 2시간도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별로인 경험들 쓰거든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군대 경험. 그리고 지금 못 웃는 애들 있어요. 제가 웃는 네, 건 지금 이제 못 웃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이게 썼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 예. 김성재 아나운서님도 민망하네요. 예, 예. 군대 경험, 그리고 어학연수 경험, 그리고 대학교 이전 경험. 예. 요 삼총사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하나씩 설명을 그렇습니까? 드릴게요. 군대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두 다 가는 게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그럼 써도 됩니다. 이게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예외적인 군대 경험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티모르 제가- 이런데 파병. 동티모르 좋죠. 어. 자원에서 만약 우르크 갔다 뭐 이런 데 우르크 그죠? 좋고요. 이런데. 예. 대표적으로 채용팀에서 선호하는 경험은
장교입니다. 장교. 군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포기하고 3학년 때부터 학군단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좀 힘들죠. 군 경험 자체가. 그래서 장교 경험 그리고 두 번째 해병대. 요 두 가지 경험은 조금 예외적으로 우리 남자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조금 흥미롭게 볼 수는 있어요. 채용팀에서 이 지원자는 그래도 헌신하는 스타일일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무슨 운전병, 뭐 무슨 정비병, 뭐 이런 뭐 통신병 못 듣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영상 제가 엊그제도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기계과 학생인데 자기가 운전병, 정비병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거를 제목에다 썼더라고요. 자기소개서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래서 네 목을 조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경험 좀 쓰고 근데 그 친구는 또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와가지고 네. 선생님 제가 정말 자동차 이 관련된 경험이 없어서 이거라도 써야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경험은 절대 여러분들 작성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인데 어학연수 경험도 이거 제가 쓰지 이거 말라고 많이 하는 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어학연수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뭐 중국도 네, 갔다 해봐요, 오고. 해봐. 예. 네. 중국 어디요? 여기저기 동부? 다 가더라고요. 북, 예. 북경입니다. 북경 안 네. 되죠. 네, 북경 안 같은 돼요? 오래 있었죠? 네, 오래 네,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따자하오. 나 따자하오. 예. 그래서 중국 같은 아, 경우는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요, 진짜. 네, 중간에서. 예. 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아까 전에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중동이라든지 힘들고 열악하고 이런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미주, 호주, 또는 중국 이런 지역은 사실 채용팀에서도 압니다. 그냥 이렇게 놀러 갔다 온 거. 네, 그래서 군대 경험하고 좀 마찬가지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도전적인 경험이라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어학연수 경험도 여러분들이 지역도 특이해야 되나요? 특이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티베트 뭐. 티벳이 얼마 있을까요? 위구르 자치주 뭐 이런데.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고구마 준비 같으세요. 김승재 아나운서는 하나 물면 그냥 죄송합니다. 예, 정말 예, 예.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그런 경험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특이한 지역이 아니 제가 학생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쓴 친구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네. 친구는 정말 자기가 힘들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좋아요. 인도. 아. 인도도 뭄바이라든지 델리 안 돼. 네, 인도도 여기 바라나시라든지 네, 거기 막 모르겠어요. 소단이고 그러니까 소똥을 어디예요, 좀 거기가? 소똥을 밟아줘야 좀 몰좀 했다. 아나운서신데요. 그렇죠. 네. 소똥. 네, 예, 길가에 소똥 소걸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소걸음. 그런 예. 바라나시나 이런 좀 힘든 지역, 겐지스강 이런 지역을 갔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런 겐지스강 경험들 나왔습니다. 네, 쓰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교 이전 경험은 아,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교 이전은 미성년자 때 조금 의무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영향 때문에 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전에 게 대표적으로 아버님 따라서 어디 그 해외 지역 가가지고 주재원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이 뭐 종합상사에 근무를 하셨다거나 그렇죠. 뭐 어떤 외교부 또 이런 그 분야에 근무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따라서 해외에서 내가 체류를 했는데 마지막 또 결론은 이처럼 나는 글로벌 역량이 있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언제 가셨나요? 윤정 아나운서는? 어디 해외를. 해외는 여기가 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네. 아버님이 어렸을 때? 가셔서 네. 어, 아버님이랑 주재원 같이. 케이스.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케이스인 거죠. 네. 쓰면 안 되죠. 좋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볼 때 그래도 그 해외에 가서 네. 어떤 뭐 언어적인 부분에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그렇죠. 경우는 뭐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언어적인 거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만약에 대학교 이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아하. 그러면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헐리우드 느낌으로 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안 있지 되겠네요. 않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 경험은 반드시 자, 군대 네. 어학연수 대학교 이전 경험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것. 뭐 네. 쓰시려고 한다면 굳이 뭐 좀 특이한 경우 봤을 네. 때 이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다면 굳이 쓰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위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1위 지원 동기 작성 방법인데 이건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지원 동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구직자분들이 다양한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 작성할 때 지원 동기만은 좀 많은 고민과 생각을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한마디만 간결하게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즉석밥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즉석밥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손님 입장에서 작성하지 마시고요. 지원 동기를 내가 즉석밥을 만들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그 회사원 관점에서
지원 동기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예.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 쓸 수 있지 않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였어요. 예, 그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관점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 주시기를 저도 뭐 이게 바라겠습니다. 태성쌤이랑 쭉 하다가 네. 주워 들은 겁니다. 예, 어떤 그런 선생님 어떻게 거니까 건강하신가요? 잘 계시죠. 네. 네. 건강 여부 이제 이따 말씀드리도록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지원하는 기업과 또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게 원래 그 우리 조미혁 강사하고 한 30분 동안 한 20페이지 넘게를 그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벌써 지금 5페이지도 못 5페이지 넘어갔어요. 밖에 저희 안 너무 많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간이 재밌게 부족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만큼 집중도 있게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그룹 자소서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임소화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삼성그룹 그렇다면 자소서 항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은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자 수 제한 없이 작성하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으로는 삼성그룹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700자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문항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쓰는 란인데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사건, 단 인물은 가상이어도 된다라는 기준을 두고 무려 1,500자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 문항에서는 사회 이슈가 나오는데요.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 1,000자를 쓰는 란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문항들은 일반적이지만 어떤 글자 수 제한이 굉장히 많고 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이 자소설의 창작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저희가 그 삼성그룹 자소서 항목을 살펴봤는데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까다롭고 쉽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다른 기업들과도 차별해도 좀 확실해 보이고요. 그 강사님, 이게 삼성그룹 자소서의 포인트를 좀 종합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어렵습니다. 일단 삼성 자소서는 어렵고요. 그 특히나 성장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회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자기소개서 대입 그 대졸 신입사원 뽑을 때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 성장 과정을 아예 직접적으로 지금 보여달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항목에 최초로 삼성그룹이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신입사원에게 물어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은 구직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자소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성장 과정을 묻는 방법도 참 독특한데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순위에 넣어놨던 대로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묻는 거를 답해달라 그랬죠. 여기 자소서 항목에 보시면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목은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과거 경험을 나열하거나 아까 전에 쓰지 말라는 그 군대 경험, 뭐 어학연수구 경험 이거 자체만 1,000자를 채우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경험 자체의 비중은 700에서 한 800자 정도의 절반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 400에서 500자 정도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까지 나아가 주셔야 아무래도 채용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삼성이 본인의 전공도 전공이지만 사회 이슈를 질문한 어떤 맞습니다. 최초의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죠? 맞아요. 언제부터 센세이션을 불러 2012년부터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네. 저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도 이걸. 어려우니까. 저도 사실은 몰라서 많은 그 고민도 해보고 삼성 다니는 그 인사 담당자에게도 물어봤는데 예. 결국에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삼성 차원에서 지원자가 얼마나 직업관이 건전한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좀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전한 직업관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열심히 일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예, 열심히 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그거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원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NCS도 강조드렸지만 두 번째로 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원자가 얼마나 균형 있는 판단력 7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두 분께서 2시에 뉴스 하는 걸 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더만요. 네, 이런 분들 이분 특히 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는 비슷한데 저는 뭐 봤는데요.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셨던 기사 중에 면책 특권, 네. 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과연 지금 이대로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논란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무조건 면책 특권을 보장해주면 안 된다. 또는 면책 특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 면책 특권이 인정을 해야 된다. 반면에 결론적으로는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으로 나는 가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좀 이렇게 균형 있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를 봐야 되고요. 4번 항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만약 삼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원기찬 부사장님 그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이분이 지금 그 삼성카드의 사장님이신데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균형 있는 판단력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기찬 사장님 성함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나와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취위 특기 종교인물 작성한 게 1번 그 항목이었는데 이건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냥 대화하기 위함이죠. 대화하기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크게 그냥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 무리하게 괜히 예, 예. 뭐 전작과 지원자라고 해서 뭐 전자회로 분해하기, 조립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과장된 어떻게 취미가 전자회로 어떤 친구는 특기로 스마트폰 분해하기 했었더라고요. 욕 먹어요. 네, 그럼 제가 어제 강조드렸죠. 마지막에 무섭네요, 그런 거. 네, 예. 신의 한 수에서 반드시 과장되지 않고 포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솔직한 거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신의 한 수 공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양한 얘기 정말 많이 드렸는데 사회 이슈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소서 항목 느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지원자의 가치관, 성향을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에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직무가 다 다를 거예요. 반도체 쪽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국 총괄, 삼성전자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시공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텐데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 자기가 회사원으로서 어떤 가치를 줄지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2번 항목입니다. 네, 삼성 그 직업 선택을 한 이유와 본인의 어떤 꿈, 이 부분 반드시 좀 초점을 두시고 미리미리 고민해 주시는 네. 구직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뭐 자소서 그 사례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 네. 관계에서 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민혁 쌤. 벌써 끝나나요? 네네네. 네. 시간이 뭐 좀 부족해서 제작진의 사고입니다, 이거. 네, 계속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더 해야 돼요. 얼마나 열정 좋습니까? 네, 네. 이거 지금 이거 아직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자, 끝으로 삼성 자소서. 삼성이요? 삼성 자소서. 네, 신의 한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삼성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의 한 수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테헤란로 강남역에 가시면 4번 출구에 삼성전자 사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점심시간에 가시면요. 삼성 직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물어보세요. 어떤 거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냐.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력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선배 사원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도전적인 성향, 물론 한 번에 오케이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는 분은 처음에는 좀 없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좀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직장인이 되시면 어떠세요 지금? 만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미안합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만족하죠. 직장인이 되시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풋풋한 구직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선배님 가고 싶어요 이러면 또 많이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리셔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구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네. 예전에 왜 배용준 씨가 그랬대잖아요. 그 충무로에 가서 네. 그렇게 그냥 매일 아침 인사를 했대요. 아. 그러니까 쟤 뭐야 이러다가 이제 계속 인사하니까 왜 걔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뭐 바로 나중에 그 젊은이의 캐스팅할 양지. 때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물론 뭐 그런 다른 캐스팅 하겠지만 그래도 쉽진 않지만 그렇게 본인이 가서 좀 이렇게 들이대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열정적인 게 모습.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않을까. 만약에
이거를 실천하신 분은 네. 저희 스펙업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네. 그럼 제가 뭔가 개인적으로 혜택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 하든지. 예. 네. 제가 공약하겠습니다. 공약. 알겠습니다. 이거 실천하 이렇게 예. 해도 안 할 거예요. 조민혁 쌤이 꼭 뭐 네.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삼성 그 테헤란로에 있는 4번 출구 가셔갖고 또 네. 직원들에게 그렇죠. 여쭤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 삼성그룹 자소서 합격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 조민혁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마쳐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정말 유용한 제도를 소개해드릴 잡 초대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절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인재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시간이죠.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를 잡 초대석에서 알아볼 겁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미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사업장은 네네. 주식회사 성창기업입니다. 예. 합판 및 목재 제조업체로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외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언어 능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력의 HSK 5급 이상자로 예. 중국어 통번역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 연봉은 2,800만 원이며 월 1회 정도 중국 출장이 있으니 지원 시 참고 바랍니다. 네. 또 채용시 마감되는 구인권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류 작성 후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 1회 중국 간다고 하니까요. 중국 해외 업무도 그렇고 중국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중국통에 있는데 아무튼 중국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 고용센터의 류경련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고용센터 유경량 주무관입니다. 자, 제주 지역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 지역 기업은 예. 주일산종합건설입니다. 예. 토목시설 건설업체로서 제주시 구남로 4기 2도 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력직 토목공학기술자 5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네. 네, 건설업체와 맞는 구인건인데요. 경력직 토목공학기술자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네.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급여는 연봉 5천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하고 주 6일 근무입니다. 또한 복지 후생으로 차량 유지비 및 중식이 제공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어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그 고용 네트워크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장 센 급여가 연봉이 가장 아닌가 싶은 좋았던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고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토목 및 건설업 직종의 구직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제를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과 제주시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정말 유용한 제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잡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바야흐로 능력 중심 사회가 도래했지요.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시대인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특집입니다. 바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이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혁신국의 장덕호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 많고 다양한 산업을 좀 해봤었는데요. 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국장님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산업인력의 양성과 그 수급을 통해서 국민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그 198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공단이 수행하는 그 주요 사업으로는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사업과 국가 자격 시험,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과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숙명 기술 장려 사업 등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예.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더불어서 오늘 국장님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과정평가형 자격 제1호 자격증 취득자십니다. 아주 귀한 분이신데요. 안태원 사원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우진플라인 기술교육원에서 기업대학 사출금융 제품디자인학과 과정을 200일 동안 공부하여 사출금융 산업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안태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흥정밀 사출금융팀에서 설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대단한 일인 것 네, 같은데요. 이 예. 제1호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참 멋진데요. 자세한 자격시험 과정 얘기는 다음에 잠시 후에 네, 하겠습니다. 여쭤보고요. 자, 그럼 먼저 자격시험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1973년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된 이래로 예, 예. 현재 527개 국가 자격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그 우리 공단이 479개를 저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자격 시험에 그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수검자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작년까지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누적 인원인다만 그 약 1,260만 명 정도 1,260만 명이요? 합격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군요. 예. 이 많은 인원들은 아마도 그 우리나라가 그 경제 발전의 그 밑거름이 되는 그 기술 인력들의 산업 현장에서의 큰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산업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작년부터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입 예.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격이 그 산업 현장 요구와 이거 미스매치죠. 네. 그동안 그 검정형 자격은 그 산업 발전 시대에는 그
그 인력을 그 단계에 그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서 당시에는 그 기술 발전, 산업 발전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만 최근 그 정보화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에 도래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수요와 그 미스매치로 인해서 소위 그 일 따로 교육 훈련 따로 따로 해야 되고. 자격 따로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성이 예. 좀 떨어진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 산업 현장, 그러니까 일 중심의 교육 훈련과 자격을 연계해서 네. 자격의 그 현장성이라든가 음. 그 통용성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과정 평가형 자격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정 평가형 자격이 이제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뭐 인력은 있지만 또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 전문성이 없어서 이 교육도 따로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 일도 네. 해야 되고 하는 그 어떤 이중적인 어떤 그런 이삼중의 그 네.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 평가형 자격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예. 과정 평가형 그 자격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그 NCS 요? NCS에 기반한 그 교육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해서 네. 그 내부 평가와 그 외부 평가를 거쳐서 취득하게 되는 국가 자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현장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현장에 아주 적합한 자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기존의 검정형 자격 시험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그 검정형 자격은 그 암기 위주로 그 시험을 봐서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제대로 평가하는 데는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랬군요. 그러나 이 과정 평가형 자격은 그 NCS 기반의 그 이 교육훈련 체계를 교육훈련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이수했는가를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이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그 검정형 자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준비된 그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그 자료의 비교자를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그 이 과정형 그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 교육훈련 기간 중에 그 교수와 그 학생 간의 지속적인 그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평가 방식을 그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험을 뭐 잘 보는 인재보다는 현장에서 얼마나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력을 배출토록 함으로써 저희 공단에서는 그 명품 자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 직무했다가 그 직무에 맞지도 않아서 그만두게 된 일도 없을 거고 네. 또 그 과정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직군에 잘 맞는지도 네. 좀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실용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제 과정 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이 또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 2015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그 2015년도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등 그 15개 종목을 개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이미용사 등 또 15개 종목을 개발해서 현재는 30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군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종목을 많이 개발해서 네. 30개 종목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고요. 예. 2018년도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2018년도까지는 4배 정도의 종목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과정평가형 자격시 1호 취득자 아까 소개해드린 안태호 사원에게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텐데요. 네. 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 훈련생으로 참여하신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좀 보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의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 우진플라임 기술교원에 그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담당하시고 계신 교수님께서 이게 가정평가형 국가 자격을 해봐라. 말씀하시면서 그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추천하실 때 이게 뭐 취업할 때도 꼭 필요한 자격이고 국가에서 처음 실시하는 자격이라서 엄청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태호 씨가 되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추천해 준 거 아닐까요? 성실하고 그죠? 그래서 저기서 뭐 상은 타긴 1등 최우수상 타긴 했는데 그랬군요. 잘하셨네요. 예. 본인 자랑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군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국가 1호라는 타이틀을 신념으로 갖고 방과후 이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실에 처음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반장이고 해가지고 반장이자 1인 반장, 1인이었어요, 혼자? 예, 혼자 제가 그냥 해보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육생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군요. 이끌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격증 6명이 같이 땄거든요. 총 10명이 했었는데 4명은 그냥 포기하고 네. 6명이 같이 땄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그래요. 아까 같습니다. 4명도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어려운 이게 뭐 점이 있을 쉬웠으면 다 땄겠죠. 그러니까요.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네, 어려운 점.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기존 시험은 그냥 외우는 거라서 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배운 거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실무를 배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공이 좀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 전공을 바로 하려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니까. 왜냐면 보통 우리가 회사 들어가서 뭐 일 배울 때 예.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숙련하고 배우는데 그걸 이제 과정을 통해서 배워놓고 딱 필드에 갔을 때 내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습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슬럼프가 올 텐데 분명히 예. 태우 씨는 뭐 잘 견뎠으니까 1호가 됐겠지만 어떻게 좀 극복을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저도 슬럼프는 왔었습니다. 응? 왔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땠어요? 그래서? 아, 그걸 포기해야 되나? 아, 너무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육체적으로? 이론이랑 실습을 병행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론이 너무 처음에 안 맞으니까 너무 할 것도 많고 점수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많으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았어요. 차라리 뭐 실습만 하면 몸만 힘들면 되는데 예. 이론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론이 예. 또 바탕이 안 되면 실습할 때 좀 딸리는 부분이 좀 많으니까. 그랬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친구들하고 회포를 풀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그때? 우선 제가 막 이끌면서 네. 같이 공부도 하고 예. 제가 또 정보 같은 것도 주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무조건 따자. 대단하시네요. 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그 순간만큼 제가 뭐 최선을 다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군요. 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지금 더 얻는 게 많으시겠지요. 자 이제 국장님께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이게 과정평가형 교육훈련 과정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된 교육훈련 과정에 지원해서 성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단 NCS 사이트에 확인해 보시면 지정된 교육훈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훈련 과정에 찾아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참고로 현재 NCS 기반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말씀드리면은 교육부 산하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이제 2년제 전문대학 등이 있겠고요. 고용부 산하에서는 한국 프리텍 대학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예. 또한 기업체 등에서도 기업대학 등에서 이 교육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 훈련 과정과 또 훈련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도에는 40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요. 네. 2016년도에는 좀 늘어서 84개 기관, 그래서 총 182개 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181개 있습니다. 과정. 예.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도 약 한 1,4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렇군요. 금년도에는 좀 인원이 늘어나서 약 한 3,400명 정도가 지금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한 두세 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 나군요. 인기를 끌고 있군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귀 기울일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과정평가의 자격의 어떤 평가, 그러니까 내부 외부 평가로 나눠질 텐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의 합격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 내부 평가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매 교육 과정마다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예. 외부 평가의 경우에는 이 교육 과정이 모두 이제 이수한 뒤에 공단에서 이축하게 되는 시험위원이 있습니다. 그 시험위원이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예. 또 시행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 교육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자율성이 좀 그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 과정의 그 질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공단에서는 그 질 관리 유지를 위해서 그 교육생들의 뭐 출결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평가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 관리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 컨설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체계적인 학습 방법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자면요, 이게 그 외부 평가, 내부 평가 기준이라는 게 내부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능력 단위별 교육 훈련 종료 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능력 단위별 평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외부 평가는 이제 교육 훈련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외부 평가 기관인 우리 공단에서 종목별 그 지원단 중 출제위원회를 위촉해서 외부 평가 시험 문제에 대한 출제, 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장님, 이게 그 실질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들이 취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취업 현황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아직 좀 시행 초기라서 어떻게 뭐 그 잘 될 것인가라는 말을 좀 드리긴 좀 빠른 시기상조인가요? 시기인데 예, 예. 작년의 경우에는 일단 그 51명의 과정평가형 자격자가 배출됐습니다. 51명이요? 예. 그 51명의 취업 상태를 보니까 그 군입대자들 제외하고는 전원 그 해당 그 산업 현장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그 요즘같이 그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 취업을 전원 다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무 능력을 그 인정받아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다 직무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참 직무 능력이 얼마큼 중요한가 저희가 매 시간 그좀 네. NCS 과정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안태원 씨, 태원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어쨌든 과정 평가형 자격의 어떤 1호 선배기도 하고 예.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솔직하게 굉장히 솔직하게 생기셔서 잘 하실 것,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과정 평가형 자격 이런 점이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기업기술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가정평가형 그 자격 교육훈련 과정이다 보니까 우선 전액 무료라는 무료. 예, 무료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예, 무료. 저도 예. 그리고 돈 얘기라는 거 너무 좋아하시네. 순수하게. 정말 거기에서 좋습니다. 또 예. 매월 훈련 수당이 또 지급받으니까 네. 훈련 수당까지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허. 생활하는데도 보탬이 좀 됐고요. 네. 예. 그리고 동시에 또 전에 말했던 듯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업과 동시에 국가 자격증 취득을 함께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제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정형화된 그런 기존 시험보다는 뭐 수업 난이도도 있고, 그러니까 또 능력 단위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네.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다른 분야의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울 점이 좀 사람마다 다양성이 있을 수 다양성 있는 있게 거죠.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분위기 좋아요? 예, 분위기 진짜 좋습니다. 자칫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공부도 같이 하고 진짜 그게 좋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군대 가도 그렇지만 네. 이 분위기 안 좋으면 굉장히 괴로운데 그 과정 중에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많은 과제들 속에서 분위기가 좋다면 그것만큼 뭐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예. 네. 하여튼 뭐, 예. 네, 좋은 것 이제는 끝으로요. 국장님에게 질문 하나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서 공단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 많이들 그 알려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예. 저희 공단에서는 그 해당 그 TF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는 물론이고 뭐 동영상 같은 것을 이제 제작해서 좀 배포하고 있고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그 훈련 기관들의 그 홍보를 위해서 지역별로 저희가 그 설명회를 다니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체 참여를 그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업대학과의 어떤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어떤 확산에 저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장님과 태호 씨한테 하나씩 제가
질문 드릴 텐데 네. 취준생 또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미래 취준생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먼저 국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희 공단에서는 그 능력 중심 사회 그 구현을 위해서 그 NCS의 개발과 활용 확산, 또 일학습 병행 사업 등 그 고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가기술 자격의 개편을 통해서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통해서 이 명품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면은 지금 바로 그 안태원 씨의 같은 그런 사례처럼 과정평가형 자격에 도전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태원 씨도 우리 후배들한테 선한 기운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태원 씨 같은 이제 2호에 2, 3호, 3호, 4호 5호에 예. 후배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취준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취업난 때문에 머리 아파하셨던 기억이 이제 가슴속에 좀 와닿거든요. 네. 네. 약간 취업난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약간 좀 스펙 쌓는 게 좀 어렵잖아요. 요즘 뭐 돈이나 그런 거에 좀 딸리는 게 많으니까 네. 그냥 그런 거에 너무 투자나 하지 마시고 개인 능력, 진짜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 배우 송세벽 씨를 좋아하는데 송세벽 씨 말투와 너무 비슷하고 선한 기운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초대해서 국가기술자격시험 특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혁신국 장덕 국장님과 안태원 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를 위한 마련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내일은 삼성그룹 인적성 검사죠. 예. 이 G사트 합격 비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아주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